와인의 장우성입니다. 와인의 이준형입니다. 예,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서요. 네, 오늘 마침 그 축구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렇죠. 예, 아쉬운 건가요?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크게 져가지고 패배했는데 다음 경기에 분발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그 스마트폰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그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바꾸고 계시고 네, 또 이준영 연구원께서도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을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았으면 갖지를 못했을 텐데 지금 갖고 계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의 새로운 열풍을 해서 이제 이걸 사지라고 읽으면 안 되죠. 4G. 포지라고 읽어야겠죠. 포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걸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 4G가 또 이슈가 된 이유가 아이폰에서 이번에 4G 전화기를 그렇죠. 또 새롭게 선을 보이면서 더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된 상태인데요. 일단 그 전에부터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4G가 나오면서 좀 더 다시 인기를 더 끌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 경기를 주도할 새로운 사업은 스마트폰 사업이다. 그렇죠.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2009년도 뭐 세계 휴대폰 시장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10% 후반 정도 됐었는데요. 2012년까지 이 스마트폰이 핸드폰 시장의 한 30%까지 이 점유율을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 4G, 이 4G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스마트폰은 그래도 많이 한계가 있었지만은 4G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한계를 무너뜨려주면서 더 많은 그런 이제 그 힘을 실어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새롭게 들어올 것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시장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게 늘 있잖아요. 2000년도에는 인터넷이 혁신적인 인터넷이 바람이 불면서 이 닷컴 붐이 불고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막 돈을 버는 새로운 장을 열어줬는데 이제는 4G 스마트폰이 이 스마트폰의 그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그 시장을 주도하고 그리고 사업을 또 이렇게 뭐 닷컴처럼 이 테마라고 보기엔 좀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새롭게 바람을 불고 시장을 주도할 것은 이 스마트폰 시장이 아닐까. 4G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넷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헐값에 지금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노트북도 한 50만 원대면 구입할 정도 가격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스마트폰 열풍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넷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넷북을 잘 말씀하신 게 이 노트북에서 넷북으로 지금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작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점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는 와중에 핸드폰도 역시 처음에는 작아지는 게 대세였는데 요즘 다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핸드폰은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고 있고 노트북은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 경계선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렇죠. 아이패드도 나오면서 이번에 또 경계선이 과연 어떤 걸 가지고 이제 핸드폰이라고 그래야 되고 어떤 걸 컴퓨터라고 불러야 될지 경계가 되게 애매해지고 있고 그게 이제 4G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노트북이나 넷북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검증이라도 하듯이 그 애플의 주가를 보니까 1년 동안 90불에서 250불까지. 그렇죠. 거의 2배 이상을 주가가 올랐는데 이런 열풍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 이제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이번에 이제 4G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뉴스들이 있는 어떤 그 4G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어떤 회사에서 이 제품을 출시를 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아이폰 4G도 아실 테고요. 삼성의 이번에 갤럭시 S.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세계 최초의 4G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슈가 되고 막 활성화가 되고 모든 관심을 끌은 것은 아이폰과 이 갤럭시 S였지만은 그 전에 최초의 4G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 보시죠. 보시게 되면 HTC에서 이브폰이라 그래가지고 4G 텔레폰이 세계 최초로 유통된 4G 스마트폰입니다.
6월 4일날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HTC라는 곳은 이제 그 중국 쪽 홍콩인가 그럴 거야 아마. 미국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인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통을 시켰고요. 가격대는 $199의 스프린트 통신사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핸드폰이 사용하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삼성의 갤럭시 S가 사용하는 똑같은 OS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고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 아이폰이 있죠. 애플 아이폰을 보시게 되면은 4G, 요번에 이게 또 이슈가 됐었던, 지금 보시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좀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좀 쌈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뭐 이 4G 아이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 성능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6월 24일날 판매를 시작하게 되고요. 가격은 아까 전에 말씀 이버폰이랑 똑같이 $199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통신사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통신사가 원래는 애플은 AT&T와 같이 통신사를 꼭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판매권을 전부 다 AT&T에다 실어줬는데요. 요번에 AT&T와 버라이존 여기 통신사를 두 군데를 선정했다는 건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버라이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AT&T보다는 이게 요번에 좀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제 6월에는 요번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5개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한국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9월까지 88개국까지 늘릴 예정인데 거기에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7월달인가 그때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삼성. 우리나라도 삼성이 갤럭시 폰이죠. 그렇죠. 네, 보시게 되면은 삼성 갤럭시 S. 이것도 4G로 상당히 지금 애플하고 또 이슈가 됐을 때 애플하고 같이 동시에 선 보여주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영국에서는 보다폰을 통해 가지고 6월 15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AT&T, T-Mobile, 스프린트, 넥스텔 이런 통신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버라이존 같은 게 연말쯤 해가지고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 이게 참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판매 이걸 잘못 잡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왜 그런지 4G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버폰이랑 같이 이런 구글 쪽이랑 손을 잡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독창적인 그 OS를 사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의 고유의 OS를 사용을 했고요. 예, 그렇군요. 이게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진짜 최신 사진들. 그렇죠, 네. 예,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저기 홈쇼핑 방송에서 이제 볼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입수해서 먼저 보여드렸고. 그러면 뭐 기본적인 사양 같은 거 이것도 좀 정리한 게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이제 사양은 제가 뭐 굳이 정리를 안 한 게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뭐 애플은 어떤 기능이 있다, 뭐 삼성은 어떤 기능이 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제가 식상할까봐 안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 4G에 대한 건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고는 핸드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4G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제 4G가 새로운 이 시장을 열어줄 상당히 큰 그런 혁신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4G는 도대체 4G 그러는데 도대체 뭔가 도대체. 그래서 제가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4G, 그러니까 G라는 게 제네레이션, 세대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럼 첫 세대부터, 도대체 첫 세대는 뭐고, 두 번째 세대는 뭐고, 어떻게 하다 4G, 이제 네 번째 세대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네레이션. 이게 뭐냐면은 핸드폰이죠. 핸드폰의 첫 번째 제네레이션 뭐냐면은 그 웨이브랭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라디오 같은 그런, 이런 웨이브를 사용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말을 하면은 정보가 웨이브를 통해 가지고 가고 웨이브를 통해서 오는 이런 방식을 First Generation 1세대라고 합니다. 한번 테이블 보시죠. 이걸 아날로그 데이터 전송 방식을 사용을 한 건데요. 이 아날로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겠죠. 쉽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모뎀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가 모뎀을 사용할 때는 그렇죠. 전화기. 한마디로 해서 모뎀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한정적이었죠. 그렇죠. 예. 그 한정적이었던 게 속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이게 가능성이 열렸었던 것처럼 핸드폰도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대는 아날로그로 속도가 피크죠. 피크라는 게 제일 빨랐을 때 제일 빠른 속도가 14.4kbps/s인데요. 이거는
제일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넘어가면서 디지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갑니다. 세컨 제너레이션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딱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통화 질이라던가 통화 질이 좀 깔끔하고 지역 같은 거에서 별로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깔끔한 통화를 할 수 있다. 뭐 자동차로 달리면서도 그렇죠. 깔끔한 통화를 할 수 있다. 속도가 좀 늘어납니다. 9.6에서 14.1kbps. 그 다음에 이제 패켓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이게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이 테크니컬한 거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전송 방식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속도라는 겁니다. 예. 이제 2.5로 나가면서 디지털 패켓 데이터라는 걸로 나가는데요. 피크일 때는 171.2kbps/s인데, 이게 피크라는 거는 이제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예, 계속해서 이거를 통화를 한다던가 이럴 때 이런 속도가 나오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20에서 40kbps/s로 가는 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보통 통화하는 정도, 이 정도로 나왔는데, 이제 정말 혁신적인 건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3G. 그때 상당히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3G도. 그렇죠, 예. 이 3G로 가면서 브로드밴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이. 브로드밴드를 쓰게 되면은 메가바이트로 넘어가요. 메가바이트로. 3.1 메가바이트로 넘어가고, 일반 때는 500에서 700 kbps/s인데,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전송을 하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화상통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화상통화. 네. 화상통화가 가능하게 되면서 상당히 사람들 신기했죠. 네. 이제 화상통화가 가능해지고, 더 많은 이제 활용도 가능한데, 또 다른 활용도 가능했을 때 인터넷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네. 인터넷 사용과 화상통화가 가능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4G로 넘어오면서 이제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4G로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세컨 제너레이션에서 세 번째 세대로, 3세대로 넘어갈 때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기능들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됐어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화상통화가 된다, 인터넷이 된다. 근데 3G에서 4G로 갈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혁신적인 그런 기능은 추가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속도를 보시게 되면 거의 100에서 300MB로 나가는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화상통화를 할 때 화상통화가 질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끊기지 않고 질도 상당히 깨끗하고, 그리고 지금 아몰레드를 사용해가지고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가 속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디스플레이 100% 활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속도가 받쳐주니까 또 화질도 그만큼 깔끔한 화질이 나오게 되고요. 인터넷도 더 빨리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빨리 하니까 인터넷 접속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게 가능해지면서 이제 그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뭐 컴퓨터를 사용을 거의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가 동등한 정도의 그런 게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엄청난 속도를 또 자랑할 수 있는. 이게 핵심은 속도네, 속도. 그렇습니다. 네, 속도가 얼마큼 빠르냐. 네. 이제 최근까지는 굉장히 빨라졌다는, 이제 다른 건 사실 이제 저희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네.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빨라졌다는 게 주요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면 기능이 되게 뭐 기능이 뭔가 추가가 되면서 제너레이션이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갈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4세대라고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뭐 놀라운 기능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기능이 더 향상됐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기능이. 네. 이번 시간은 이제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뭐 수혜 종목이라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렇죠.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